사람은 왜 계획을 말하고 싶어질까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해낸 사람처럼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미래를 먼저 말합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곧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는 박수가 나옵니다. 응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의 마음은 잠시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날 가장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 구조의 문제입니다. 말은 구조적으로 행동을 막습니다. 말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내고, 행동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말이 많아지면 행동은 줄어들고, 침묵이 깊어지면 행동은 쌓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 정체를 끝까지 파고든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근본 동력을 권력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오해했습니다. 권력 의지라고 하면 남을 지배하고 위에 서고 이기려는 욕망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 익숙함을 벗어나 불편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 니체는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에너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한 번 보상을 받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인정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태하게 살지 않는다. 이 생각이 우리 안의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원래 행동은 긴장에서 나옵니다. 부족함에서 나오고 불편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 이 긴장을 먼저 없애버립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획을 말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비슷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이미 해낸 것처럼 몸이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착각하면 행동은 멈춥니다. 이미 끝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사실을 과학 장비 없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많아지는 순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고 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그 계획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대하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속으로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말뿐 아니야. 이 시선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변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의식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실패하면 창피해질까봐, 기대에 못 미칠까봐,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속도를 줄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도덕이란 약자의 도덕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기 가치를 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체에게 자유로운 인간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기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라고. 기대가 생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시선이 생기면 용기는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책임감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온다고. 남들이 지켜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지라고. 말로 다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식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침묵은 중요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안에 모으는 방식입니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언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니체가 말한 침묵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계획은 말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과정은 드러내지 말고 결과로만 나타나십시오.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받으려는 순간 자기 삶의 방향을 타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것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서 자란다고. 지금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말했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공개했고, 얼마나 많은 박수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성취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까?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살아도 좋겠는가? 이 질문에는 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힘을 지키고 키우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말을 통해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니체는 침묵을 맹목적으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침묵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침묵의 진짜 의미는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말하는 대신 행동하고, 설명하는 대신 보여주고, 약속하는 대신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오래전 이미 이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을 가진 인간은 결코 떠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선언하지 않고 의지를 과시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남들과는 다른 밀도의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소리 없는 초인, 조용한 위버맨시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발견한 이 조용한 인간들이 어떤 힘으로 세상을 건너가는지, 그들이 공통으로 지닌 5가지 힘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 힘은 집중력의 극대화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순간 에너지를 잃습니다. 계획을 설명하고, 다짐을 말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동안 정작 행동에 써야 할 힘은 이미 흩어지고 맙니다. 니체는 허세를 경계했습니다. 떠드는 인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레이저처럼 한 점에 모인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목표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의해 수정되지 않고 의심과 조롱에 의해 깎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집중된 인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강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독한 산책과 병약한 몸,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중은 재능이 아닙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들은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들의 하루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증명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온전히 집중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것은 고요 속에서,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집중력은 이처럼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방향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힘은 타인의 심리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자유를 잃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감시가 시작되고 응원이라는 형태의 간섭이 따라옵니다.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이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도, 괜찮다는 위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움직이는 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지칩니다. 자식의 기대, 사회적 역할, 과거의 이름들. 니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는다고. 조용한 인간은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인간입니다. 니체는 이를 내적 귀족성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들은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침묵의 순간들, 혼자만의 결정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승리들의 축적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감은 무겁고 그들의 시선은 깊습니다. 세 번째 힘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니체는 예측 가능한 인간을 이미 정복당한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읽히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권력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자체가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니체는 이 예측 불가능성을 가면의 철학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인간은 이미 무기를 내려놓은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깊이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본능적 지혜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힘은 실패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계획을 공개한 사람은 실패하면 2번 무너집니다. 결과의 실패와 체면의 붕괴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에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학습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조용한 인간은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그들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런 실패의 자유를 영혼회귀의 실험이라 표현했습니다. 같은 선택을 다시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진실한 시도였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 후에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실패는 그들에게 수치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힘은 자기 내면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말을 줄이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말한 가장 무서운 고독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후회,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짓된 열정이 없고 남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극복의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음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들은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이나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내면과의 연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기준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이미 그 기준을 내면에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명확하고 그들의 삶은 흔들림 없이 전진합니다. 이 지점에서 위버맨시는 탄생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위버맨시란 남들 위에 서는 인간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위버맨시를 강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성공한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과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인간이었다. 니체에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위버맨시를 어떤 목표나 도착점이 아니라 자기 창조의 과정이라고 불렀다. 위버맨시란 이미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새로 만들어가는 인간이다. 이 자기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술도 재능도 아니다. 바로 침묵이다. 니체는 말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가벼워진다고 보았다. 말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계획을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의지를 증명하는 데 힘을 쓰며 타인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 결과 정작 실행에 써야 할 힘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다. 중요한 인간일수록 조용하다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타인의 시선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버맨시의 첫 번째 원칙은 내적 대화의 강화다. 니체는 진정한 지혜는 혼잣말 속에서 태어난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하루에 길 필요도 없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이것은 자기 비판의 시간이 아니다. 자기 인식의 시간이다. 니체는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안다고 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함이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가 말한 침묵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준비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점검하며 실행할 힘을 비축한다. 그래서 니체는 조용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내면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성공의 축적이다. 니체는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큰 계획을 말하는 인간보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인간을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올해는 꼭 바꾸겠다고. 그러나 니체는 묻는다. 오늘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위버맨시는 인생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산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연다. 운동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같은 요일에 몸을 움직인다. 이 작은 성공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태도와 눈빛이 달라진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반복한 것의 총합이라고. 하루에 작은 습관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의 반복이 쌓여 1년이 되며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국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위버맨 씨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선택에 집중한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100번의 작은 실천이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은 남들 앞에서 선언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꾸준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 된다. 세 번째 원칙은 실패의 은밀한 활용이다. 니체에게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실패는 성장의 재료였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실패를 타인의 시선에서 분리할 것.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조용히 겪을 수 있다. 조용한 실패는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시도할 힘을 남긴다. 니체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모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니체는 이 과정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다. 자기 극복이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조용히 넘어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즉시 타인에게 설명하려 한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동정을 구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실패를 더 크게 만든다. 말로 포장된 실패는 내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반면 조용히 받아들인 실패는 뼈속 깊이 스며든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 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위버맨 씨는 실패를 감추지 않지만 선전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경험을 자기 안에 품고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 니체가 본 진정한 강함은 바로 이것이다. 넘어졌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어서는 힘. 네 번째 원칙은 에너지 관리다. 니체는 인간의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쓸데없는 대화, 의미 없는 관계, 목표와 무관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줄였다. 위버맨 씨는 바쁜 사람이 아니다. 집중하는 사람이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며 자신을 흩뜨리는 정보에서 한 발 물러선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다. 니체는 말했다. 집중하지 않는 삶은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관리하지 않고 흩뿌린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다. 반면 에너지를 모으는 사람은 하나씩 완성해 간다. 위버맨 씨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항상 의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들을 조용히 정리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자기 통제의 핵심이다. 힘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결과로만 소통하기다. 위버맨 씨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다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를 보여준다. 니체는 행동하지 않는 말은 거짓말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삶을 믿었다. 결과로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는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다. 이미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용한 실행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주변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위버맨 씨는 그 시선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삶과 합의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씨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증명이기 때문이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합의를 마친 사람이다. 그에게 타인의 인정은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일 뿐이다. 이것이 니체가 본 진정한 자유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삶의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것. 니체의 위버맨 씨 철학은 젊은이를 위한 성공 전략이 아니다. 이 철학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기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온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너를 대신해 말해줄 것이다.